오늘 4장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존감의 6기 중 4장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지배당한다. 이때 느끼는 두려움은 이를테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스스로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억누른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신의 가면이 벗겨져 본 모습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실패했을 때 쏟아질 비웃음이나 반드시 이뤄야 하는 성공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다. 한잔 맞춰 갈게요.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처해야 할 현실의 중대한 국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거나 삶의 핵심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생각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없거나 어떤 의미에서든 현실이 자신의 자존감에 장애물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면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기에 애초의 문제는 악화되고 만다. 내가 뭔데 할 수 있겠어? 내가 뭔데 판단할 수 있겠어? 내가 뭔데 결정할 수 있겠어? 하는 태도나 지나치게 의식적인 건 위험한 거야. 아니면 생각하거나 알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는 태도로 삶의 기본적인 도전과 대면한다면 시작부터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정치는 할 수 있다거나 해볼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분투하지 않는다. 자존감의 수준이 생각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둘의 선후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감정은 생각을 북돋우거나 방해하기도 하고 사실과 진실과 현실로 우리를 이끌거나 아니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도 한다. 또 감정은 우리가 효능을 느끼도록 이끌기도 하고 효능감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기도 한다. 자존감을 쌓는 초기 단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감정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맹목적으로 달려들 때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흔히 우리의 무의식만이 삶을 견디게 한다는 생각도 자존감을 쌓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생각에 의심을 품을 때 우리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부정적 자기 이미지의 포로가 될 위험이 있다. 부정적 자기 이미지가 행동을 좌우하도록 놔두기도 한다. 스스로 자신을 평범하고 나약하며 겁이 많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그러한 자기 평가가 고스란히 자신의 행동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따르지 않고 저항할 수 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 부정적 자기 이미지에 굴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그러고는 심리적 결정론에 항복하여 스스로 자신이 무력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을 무릅쓸 것도 없고 수동성에서 깨어날 필요도 없어진다. 낮은 자존감은 생각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왜곡한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는 상태에서 자기 행동의 동기를 밝히려고 시도한다면 불안하게 그리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자신의 생각을 왜곡하게 된다. 또는 죄책감과 전반적인 무가치함의 느낌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설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길로 들어선다. 오직 자책만이 합당하게 느껴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무장해제라도 당한 듯 반박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비난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내가 뭘 결정할 수 있겠어? 라는 괴로운 생각에 마비되어 녹초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낮은 자존감의 기반과 동력은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포에서 탈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이들을 지배하는 욕구는 창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다. 그들이 타인에게서 찾는 것은 진정한 소통을 경험할 기회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보살펴 주겠다는 약속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미개척지를 찾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도전을 피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을 열망하고 요구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를 갖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존경받을 기회를 찾는다.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용서받을 기회도 찾고 존경받을 기회도 찾고. 그래서 이 최민철 선생이 뿌리는 이 덕업일심 막는 사방의 씨앗은 정말 그게 그 씨앗을 뿌리는 그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듯 상반되는 동기부여의 원리를 살펴보면 건강한 정신과 영혼이 이르는 길을 알 수 있다. 동기부여의 기본 원리가 자신감,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 정도에 따라 자존감을 예측할 수 있고, 동기부여의 기본 원리가 두려움이라면 자존감의 결핍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가짜 자존감. 우리는 간혹 세속적 성공을 거두어 많은 이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나 대중 앞에서 확신을 탄 듯이 행동하는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만스럽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을 꾸며내고 자존감의 페르소나를 지어낼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의 자존감은 실체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진정한 자존감을 쌓지 못하면 결국 불안과 불안정, 자기 불신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도 자신의 존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식의 용어를 동원해가며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보다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라거나 난 뭔가 중요한 것이 부족해 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는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을 피하려고 두려움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자존감의 허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가짜 자존감, pseudo self-esteem이라는 것을 키워나간다. 가짜 자존감은 실체가 없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의 환영이다. 그 덕분에 불안이 덜해지면서 그럴듯한 안정감을 얻게 된다.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자기 보호 장치는 진정한 자존감에 대한 욕구를 누그러뜨린다. 그 결과 자존감이 부족한 진짜 이유를 끝내 밝혀내지 못한다. 가짜 자존감은 진정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과는 관련 없는 가치를 토대로 삼는다. 예를 들어보자. 커다란 저택은 분명 그에 마땅한 가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런 가치는 집주인의 효능감이나 미덕을 평가할 특별한 척도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범죄 조직에 발을 들이는 것은 합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며 안정감 또는 지배나 소속감을 얻었다는 생각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상을 품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자존감을 강화하지 않는다. 효과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수단으로 자존감을 추구하려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의식, 책임감, 다 통합으로 자존감을 쌓으려 하기보다 인기, 재산, 성적 편력에서 자존감을 구한다. 자신의 진실성을 값지게 여기기보다 영향력 있는 동호회, 교회, 정당에 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특정 집단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정직함을 통해 자기 존중을 찾기보다 가상 활동에서 자기 존중의 근거를 찾으려 든다. 자신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며 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효능을 느끼게 해줄 힘, 진정한 가치를 획득하는 능력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힘을 추구한다.
이런 식의 자기 기만은 거의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미소시페로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살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감흥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개인의 내밀한 경험이며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에게는 사랑받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 동료들에게는 존중받지만 스스로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감과 안정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이더라도 여전히 그의 내면은 스스로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에 남몰래 떨고 있다. 타인의 기대는 충족시키더라도 자신을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할 수 있다. 온갖 명예를 누리지만 아무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이의 사랑을 받지만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는 역겨움과 몸서리 쳐지는 공허를 마주한다. 긍정적 자존감 없이 얻은 성공은 사기꾼이 걱정스럽게 정체가 탄로날까 기다리는 것 같은 불안을 선사한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학식이나 재산, 결혼, 부모가 됨, 가상활동, 성적 정복이나 성형수술 역시 자존감을 키울 수 없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높게 느끼거나 경우에 따라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도감이 곧 자존감은 아니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자존감을 찾다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겪는 삶의 비극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긍정적 자존감이 정신적 성과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타인에게 긍정적 인상을 심어줘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만 있다면, 훌륭한 부양자로 보일 수만 있다면, 더 큰 차를 살 형편만 된다면, 책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면, 회사 하나를 더 소유할 수 있다면, 애인이 더 있다면, 세컨드? 뭐 어쨌든, 네. 상을 더 탄다면, 상을 하나 더 탄다면, 나의 헌신이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정말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이 편해질 텐데. 자존감이 스스로 자신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의식의 자기 긍정이자 정신의 자기 신뢰라면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존감을 키우거나 유지할 수 없다. 자존감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는 별 생각 없이 잘못된 생각에 휘둘리는 이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 번은 일반 대중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존감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강연자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것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변에 칭찬과 아첨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자존감은 낮아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낸 사람들이 떠올랐다. 이를테면 자신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이르렀는지도 모른 채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록 가수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누구라도 자신을 인정해주면 다행이라고 느낄 만큼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이려면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자존감의 근원은 내면에 있으며 타인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 우리가 외부, 즉 타인의 행동과 반응에서 자존감을 찾는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자존감의 적이 아니라 벗이 될 만한 관계, 해가 되기보다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타인이 자기 평가의 틀엔 원천이라는 생각은 없다. 첫째, 타인의 평가는 자존감에 도움이 안 된다. 둘째, 계속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다 보면 타인에게 인정하는 것에 중독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타인의 평가는 당연히 자기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더라도 타인의 의견이 자존감에 끼치는 영향은 개인차가 크다.
타인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말에 자율성 정도에 따라 타인의 영향은 큰 차이가 난다. 오랫동안 나는 불행하게도 남들의 의견에 사로잡힌 이들과 함께 일을 해왔다. 그 결과 의식의 수준을 높여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자기 해방의 수단이라는 것을 수긍하게 되었다. 내면의 목소리를 키울수록 외부에서 끼어드는 신호는 적절한 크기로 줄어든다. 나는 자기 존중을 지키라면서 나의 몸과 감정, 생각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이어진 내용에서는 그 방법을 살펴보았다. 독립심, 용기, 대담함과 다정함. 타인의 반응과 인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으려면 내면을 지탱하는 한계를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의 근원을 내면에 두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성숙한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런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확신가들과 창조자들은 힘을 주는 반응이 없는 사회 환경에서도 보통 사람보다 고독한 상태를 더 잘 받아낸다. 이들은 인간 공동체의 본토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때조차 왕성하게 꿈을 쫓는다. 니게척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병탄하게 만든다. 위대한 예술가와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들이 지닌 힘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실현하는 기업과 정치,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도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꿈을 이루려면 많은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가는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솜씨 좋게 자리를 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책에서 말하려는 요점과는 무관하다.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이들은 독립심과 용기, 대담함, 즉 배짱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천재에 감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자적 의미에서 배짱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행복, 평안, 진보가 우리의 목표일 때 배짱은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학교에서, 조직에서,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분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특성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1부의 그 3장과 4장을 같이 다 읽었습니다. 앞에 좀 대림교육 연구소에서 휴먼 인큐베이터 종합자료 진단에 관한 그런 강사 과정에 대한 공지도 다시 한번 좀 나눈 걸 했고요. 또,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또, 그 너세니얼 브랜드 박사의 자존감 책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대림교육 연구소 휴먼 인큐베이터 종합자료 진단의 근원은 이제 진단의 근원은 바로 너세니얼 브랜드 박사의 자존감 이론입니다. 특히 그 선발대에는 자존감의 6기둥이 책에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부, 자존감의 6기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것도 좀 내용을 나눠서, 이제 2부는 5장부터, 네, 17장까지 있어요. 네. 한번 이것도, 나눠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5장부터 12장까지가 2부고, 3부는 13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늦은 말, 이제 한 3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또 홀가분하네요. 또 책의 어떤 또 주요한 부분을 끝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이렇게 또 제 유튜한 또 채널에 들러주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또 남겨주시고 가신 토고집 TV님께 감사드립니다. 토고집 TV님도 굉장히 또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서 또 보실만한 방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만간 왕십리에 있는 핑크오피스에 가서 또 좀 담원을 받을 게 있어요. 네. 저의 앞으로 행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